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박정훈 위원님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박민규 의원님 안 계시고 정동영 위원님 아까 하셨죠. 예. 김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저하고 좀 차분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전에 어떤 언론기고문에서 예를 들면 반역을 일삼는 구체적인 표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 그것을 반역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그랬던 거냐면은 국가 비상사태와 헌법장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장애 상태의 예를 들면서 법과대학에서 강의의 예로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예든 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인데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범죄 아닙니까? 네, 헌법 질서를 그렇죠? 지켜야죠. 그다음에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 그걸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헌법주의자의 덕목이고, 한때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지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딱히 그걸 이유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예. 공정과 상식 회복 국민연합 출범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를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헌법주의자이고, 한미동맹을 우선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전문을 저도 지금 다는 기억을 못하는데 지지한다. 자기 삶의 지향과 가치를 반영한 언어고, 아주 중요한 그간의 법관을 지내면서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처음 이번에 공개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죠. 제가 지금 정확히 그 전문을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그때 당시에 토론자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그 말이 헌법주의자, 한미동맹 우선, 자유민주 가치, 이 자체를 언급한 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조건부나 이런 표현, 자, 제가 아마 정확한 내용은 저도 지금 오래돼서 기억은 네. 잘 없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국가에서 설사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런 자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거나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이거 그대로 따와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국가의 시스템을 붕괴시킨 내란 주범 윤석열 씨는 헌법주의자입니까? 반헌법주의자입니까? 지금 계엄과 관련돼서는 앞서도 제가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번 계엄 포고령 이후에 3이 뭔지 아십니까? 3? 제가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인의 업무 범위의 영역입니다. 이게 포고령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어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계엄사가 방송통신 분야의 최고 책임자인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거나 유선상이든 무선상이든 공문상이든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까? 제가 당일 연락을 받은 건 없고요. 아마 저희 비상기획관이 그 다음날 보고할 때 어딘가에서 연락이 왔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죠? 예, 배석자로 참가해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여했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의 양심과 가치관에 입각해 봤을 때 계엄을 발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하다. 이 자유민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끝없이 공격하는 야당의 존재로 인해서 국가 질서가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계엄의 의지에 대해서 동조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뭐 제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제가 그걸 밝힐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사람이 가정에서 아니 왜 이렇게 본인을 무기력한 사람으로 봅니까? 되게 중요한 분이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가 방송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뭐 무슨 평론하려고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방통위가 뭐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하면서 저도 많이 좀 한계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도 그렇고 또 윤석열을 지지했던 전례로 비춰봤을 때도 그렇고 오늘의 이 사태는 본인도 예기치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이런 불행한 일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특히나 자유민주 국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정은 어떻습니까? 뭐 계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계엄이 통상적인 일은 아니니까 뭐 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뭐 놀라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 법률적 상식으로 봤을 때 그냥 의외의 일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도 하지도 않기도 했고 또 저는 김태규 위원장이 직전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왔는데 국민주권의 입장에서 국가의 부패를 방지하고 공익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할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터 김건희 여사의 명품 빼건 사건 이런 걸 무마하고 봐주고 하다 보니 이렇게 커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1분 더 드리세요. 좀 더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않으면 무한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성이니 공정성이니 각종 국민 주권을 보장하는 인권위원회니 권익위원회니 방송심의위원회니 통신위원회니 하는 게 있는 건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명분이나 시대적 가치를 생각을 해서 또 진심으로 그 대통령이 잘 되길 바란다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분이 갖고 있는 패단, 독점성, 무소불위의 힘의 지배성 그런 게 있으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거 견제해야 됩니다. 각하. 그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무것도 안 하고 월급만 받아놓고 야당이 뭐라 그러면 공격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막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흥분도 많이 했고 위원장님하고 다툰 겁니다. 이게. 저는 법관의 양심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 대목에서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준국무위원으로서 이 사태의 불행함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유감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뭐 의원님 제가 앞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말씀드려서 그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감 표명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안 합니다. 안 잡아가요. 뭐 향후에 어차피 수사나 사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진숙 씨하고 두 분이 2인 체제하에서 위법적인 방송 장악기도 한 거 외랑의 사전 음모 예비 음모입니다. 그거. 뭐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 수사해서 처벌할 겁니다. 예, 순서가 바뀌었죠. 이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